최근 계속 인터넷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심재철 국회 부의장. 문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발언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탄핵 불복에 오만불손한 발언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와 같은 적법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 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합니다. 결국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불손한 발언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등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찬탈한 세력과 같다고 보는 것입니까? 물리적인 폭동이 아니라 소위 기능적인 폭동으로도 국가 질서를 마비시키는 것이 매우 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상에서의 무장 반란이 아니라 소위 이념적 홍위병 등이 매우 세련된 모습으로 냉전 시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폭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어겨가면서 그 정치에 개입했던 것 또는 댓글을 공작했던 것, 이런 것이 바로 홍위병이라고 저는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려 사이버 사령부나 국정원의 잘못된 행태가 바로 이념적 홍위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지금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각 행정부처에 이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설치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등등을 내란죄 등으로 지금 고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심재철 국회 부의장입니다.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좀 너무 많이 나간 거죠. 예. 사실 내란죄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란죄라는 게 이제 국헌문란이나 국토참전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을 때 이제 내란죄로 처벌하는 건데 아까 기능적인 폭동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념적 홍위병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지금 적폐청산 TF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범죄입니다. 그죠?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이제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보기에 완전히 바로 잡아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 앞에서 이게 불법적으로 지금 과거의 이 비밀들을 다 건져내서 이걸 가지고 우리를 쉽게 말해 소위 망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얘기 자체가 설득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어쨌건 지금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 과거 적폐청산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도가 7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이제 내란죄라는 표현까지 써서, 내란죄로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사람이 딱 3명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석기 옛날 통진당 관련해서 그 3명 정도가 이제 내란죄 관련해서 이제 처벌을 받은 건데, 그것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이제 헤쳐나가는, 적폐청산 TF를 통해서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은 발언의 수위도 수위지만 좀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제대로 된 그런 호응을 받기는 좀 곤란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법률적으로도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법률 전문가의 지금 얘기였는데요. 민주당 당연히 발끈합니다. 지금 금도를 넘은 발언이다. 국회 부의장직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아마 의견들이 좀 서로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 시점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도가 일부 보수 진영에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적법하고 합법적인 합리적인 주장을 얼마든지 펼쳐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이러한 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민주당에서도 주장하고 있지만, 가장 이제 야당에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건 대선 불복 프레임이거든요. 과거 2012년 대선이 끝나고 2014년도에 댓글 사건이 이렇게 됐을 경우도 민주당이 당시 제일 부담스러웠던 프레임은 대선 불복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이걸 피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도 문재인 정부, 특히 여기에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지검장에 관한 이야기까지 끄집어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과거 정권에서의 하명 수사의 문제를 지적했고, 현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국정원 개혁위가 있고 국정원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통해서 결국 고발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중앙지검장 하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 뭐 자고 일어나면 한 명, 두 명씩 계속해서 구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조금 더 정치적인 해석을 가지고 당 차원에서 접근한다라는 게 이게 아마 한국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국회 부의장직의 신분을 가지면서 당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정제되지 않는 언어들을 굉장히 좀 무리한 발언을 쏟아내게 된 거는 저는 심재철 부의장에게도 정치적으로 악영향으로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